아반떼 N의 페이스리프트 등장과 벨로스터 N의 단종, N9의 단종으로 인해서 신체제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최대 원메이크 레이스 시리즈인 현대 N 페스티벌. 이번 시즌은 무려 아이오닉 5N을 기반으로 한 컵카와 아반떼 N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베이스로 한 컵카, 이 두 대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즌 제품 방식이 대폭 변경되는데요. 2024 현대 N 페스티벌의 주요 포인트를 브로켄 모터 포메이션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영상에서 프레젠터를 맡은 신덱스입니다. 2022년 시즌에 처음 도입된 아반떼 N컵은 베이스 차량인 아반떼 N이 2023 시즌 중에 페이스리프트가 이루어지면서 차량의 변경 못지않게 규정의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시즌까지 진행되었던 프로 및 아마추어 클래스가 폐지가 된 이후 사실상의 단일 클래스로 통합이 되는데요. 통합 클래스와 특별 클래스인 클럽 클래스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사실 프로와 아마추어의 경기가 매우 모호했던 지난 시즌을 생각하자면 이해할 만하죠. 규정을 최대한 이용하자면 최대 4명까지 팀포인트 대상이 되었던 지난 시즌과 달리 올해는 간결하게 최대 2명까지 팀포인트 대상이 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까지 진행됐던 벨로스터 N컵과 아반떼 N9컵이 베이스 차량의 단종에 인해서 폐지가 된 이후 그 후속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이 N2 아반떼 N컵입니다. 겉으로 보면 비슷하지만 규정적으로 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국내 J-라이센스를 인정하느냐 아니면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차이가 있는데요. N1은 국내 J-라이센스를 인정하지만 N2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N2 클래스입니다만 대수가 심상치가 않아요. 일단 알려진 바로는 60대를 훌쩍 넘는다고 하니 허럽볼을 채택시켜서 챌린지 클래스에서 못 드는 최하위권은 DNQ로 이제 아예 탈락을 시키는 게 아니냐 싶었습니다만 다행히도 챌린지 클래스를 하나 더 늘려 진행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챌린지 1과 챌린지 2 그리고 마스터즈 클래스로 나누게 되면서 챔피언십 포인트도 모든 드라이버한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인플로이신 전보미, 몽금이님과 이스터 황용석 선수가 추사포를 던졌는데 국내 레이스에 일가견이 있는 저희 크루로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려고 생각해서 간단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봐라 쉽지 않아요. 국내 레이스 브랜드 어느정도 엄청 높기 때문에 깐깐하거든요. 나라 각오하고 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친구가 세계 최초의 원메이크 투어링카 시리즈는 아닙니다. 퍼블로 E에서 된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2시즌 만에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현대가 열게 되었습니다. 아이오닉 5N 차량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이 전기 경주 차량 말이죠. 2.2톤에 가까운 아이오닉 5N을 기반으로 300km에 가까운 경량화를 단행하여 차체 무게를 무려 2톤 밑으로 끌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최상위급 클래스인 점을 감안해서인지 타이어를 오픈으로 뒀고 슈퍼레이스의 슈퍼 6000에 들어가는 타이어 제조사 챔피언십도 이 클래스 하에 도입시켰습니다. 그리고 결승의 방식이 매우 독특한데요. 예선 상위 8명이 1대1 토너먼트를 붙는 노카웃 시스템을 제공했습니다. 규정집을 보니까 랠리크로스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후반기에는 스프린트 레이스도 진행할 수 있다고 하니 그걸 한번 기대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N 페스티벌의 일정은 슈퍼레이스와 달리 대회를 기준으로 라운드를 카운트하게 됩니다. 대회가 출범하게 되면서 여태까지 매 시즌 총 6번의 대회를 진행하였으며 이번 시즌에도 여러 때와 다름없이 진행하게 됩니다만 클래스별로 레이스 횟수는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이 M1 클래스 같은 경우는 2전부터 6전까지 총 5전에 걸쳐서 10번의 레이스, N1과 N2 클래스 같은 경우는 1전부터 6전까지 총 6전에 걸쳐서 각각 9번의 레이스와 7번의 레이스로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영암 상설 코스와 인제스피디움에서만 진행되었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인제스피디움의 쇼코스와 요빙 에버레이드 스피드웨이까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특이하게 내구 레이스가 하나 끼어있는데요. 10월 19일, 20일 양해관 인제스피디움에서 펼쳐지는 제5전에서 N1과 N2 클래스에 한해서 내구 레이스로 진행하게 됩니다. 원메이크 레이스에서 내구 레이스가 열리게 된 거는 N 페스티벌에 전신할 수 있는 코리아 스피드 페스티벌에서 2018년에 열린 아반떼컵 내구 레이스로 3시간 내구 레이스로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얼마나 진행될지 알 수 없습니다만 차량의 성능을 감안한다고 해도 2018년 당시의 경기와 비슷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N1 클래스는 30대 맥시멈 거의 채웠네요. 27대입니다. 그리고 익숙한 이름들이 있어요. 엑사레이싱, 아니 정확하게는 크보타이언 SLM이죠. 여기에 있는 이유를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 여기에는 사정이 있습니다. 지난 시즌 슈퍼레이스의 최상위 클래스인 슈퍼 6000에서 드라이버 챔피언과 팀 챔피언을 모두 차지한 이후 팀 라인업이 사실상 완전 공중분해가 되고 말았거든요. 득침을 흘렀던 이찬주 선수 같은 경우는 시즌 직후
군대에 입대를 했고 시즌 중에 주니어를 합류했었던 송영화 선수는 오네레이싱으로 이적하게 되면서 선수가 없어요. 이 때문에 팀은 슈퍼레이스에 참전한 대신 금호 타이어가 타이어를 공급하게 되는 현대 M 페스티벌로 체급을 낮춰서 참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합이 뭔가 이상하다 싶을 거예요. 네, 최연소 드라이버였던 장준호 선수보다 더 어린 친구가 N1에 등판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난 시즌까지 KF 1600에서 드라이버로 활동했었던 송하림 선수가 초월인카 레이스에 첫 출전하게 되는데요. 무려 2008년생입니다. 한때 저희 프로키언과 연이 있었던 송하림 선수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이 N1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PCR 이탈리아의 도전자로 내밀었었던 박준희 선수와 박준호 선수의 국내 복귀에 노동기 선수가 SLM으로 엔트리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사실 노동기 선수가 군대를 전역하고 들어간 팀이 라이벌이 한국 컴페티션, 당시의 아틀라스 PS인 것을 생각하자면 의외인데 친정팀으로 돌아온 셈이 되겠습니다. N2 같은 경우는 종종 N2 밸런스 N컵과 N3 아반떼 N9컵에서 활동했던 선수들이 참전한 가운데 인플루언서들의 도전이 이어집니다만 얼마나 성공을 거둘지에는 미지수입니다. 물론 썬더볼트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는 송건 선수나 세기영 선수, 지크 유나이티드 소속이면서 모트나인을 운영하는 윤성록 선수 같은 경우는 종전에 N2 클래스였던 밸런스 N컵에 참전했었던 자동차 계열 유튜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만 앞서 언급드렸던 유튜버들은 나락하게 보입니다. 예, 유선 선수의 밸런스 N컵 시절은 뭐 넘어가야 되지 않냐라고 하지만 잘은 잘 알잖아요. 새로운 차량과 새로운 클래스, 수도권 상륙, 그리고 사상 전례 없는 최다 엔트리의 2024 현대 M 페스티벌, 우리에게 어떠한 재미를 펼쳐줄지 상당히 더 기대가 되는데요. 개막주는 인제 스피디움에서 펼치게 됩니다. N1, N2 클래스가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상당히 또 기대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로ken 모터 포메이션의 신덱스였습니다. 그럼 바이바이.